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장된 시어머니 이름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73세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그 별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라도 구례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복래 할머니에게는 그야말로 천리길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아들 집으로 올라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복래 할머니의 하루는 참으로 바쁩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서 일어나자. 손녀 유나가 잠든 사이 복래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구례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끓인 미역국,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까지. 서울 사람들이 먹는 간편한 아침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죠.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는데요. 며느리 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복래 할머니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서연의 눈빛에서 읽히는 건 감사함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이었거든요. 괜찮아.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거든. 복래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구례에서는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함께 새벽 운동도 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따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몇 개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유나야, 할머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엄마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요. 7살 손녀 유나도 어느새 서울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례에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마을길을 걸으며 학교에 갔는데 이제는 차 뒷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후가 되면 복래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서연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고 도연은 회사에 있고 유나는 학원에 가죠. 텅 빈 아파트에서 복래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청소와 빨래뿐이었습니다. 구례에서는 이맘때 감자 캐는 철인데 복래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구례의 초록빛 논밭이 그리웠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일하던 그 시절이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옵니다. 복래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내놓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님, 여기선 된장 냄새 그렇게 진하게 나는 음식 잘 안 먹어요. 유나도 입맛에 안 맞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복래 할머니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구례에서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담가온 된장이 여기서는 냄새나는 음식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몸에는 좋은데. 아, 그건 아는데요. 다만 여기 사는 사람들 입맛에는 좀. 서연은 말끝을 흐렸지만 복래 할머니에게는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요리가 자신의 살아온 방식이 이곳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밤이 되어 모든 가족이 잠들고 나면 복래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구례에 있는 여동생 개남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언니, 서울 생활 어때? 아들 내미가 잘해주지? 그럼 잘해주지. 다만 복래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답답한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족들은 분명 자신을 챙겨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 속에서 복래 할머니는 점점 자신이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도 편리한 생활도 그 무엇도 구례의 흙냄새와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복래 할머니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던 어느 날 서연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또래 주부들과의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내일 친구들이 와요. 혹시 불편하시면 잠깐 나가 계셔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말해. 복내 할머니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아들 며느리의 인간관계도 알고 싶었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서연아, 집 진짜 넓다. 평수가 어떻게 돼? 45평이에요. 시어머님이 올라오시면서 좀 비좁아졌지만 복내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이 비좁아졌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정성껏 차를 준비했어요. 제가 차 좀 가져다 드릴게요. 복내 할머니가 쟁반에 찻잔들을 올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구례에서 가져온 도자기 찻잔에 직접 우린 녹차를 따라서 말이죠. 어머, 어머님이세요? 친구들이 일제히 복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뭔가 이상했어요. 호기심 반, 동정 반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들었어요. 전라도 구례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그 분위기를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 맛있게 드세요. 복내 할머니가 부엌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너무 많이 흘렸네요. 복내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 시골 어머님들은 역시 달라. 우리 시어머니도 저렇게 순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말투가 참 정겨워. 사투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복내 할머니는 바닥을 닦으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비웃음 같기도 한 그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서연아, 너는 참 복받았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일 잘하시면 집안일 걱정 없겠네.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보다 더 까다로운데 저렇게 순하시면 얼마나 좋아. 친구들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복내 할머니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참 시골스럽긴 하네. 아, 그건 뭐 나이 드시면 다 그렇잖아.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에이,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늙을 거야. 관리 좀 하면서 살아야지. 복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신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품평을 하다니.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서연이 뒤늦게 복내 할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모든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오늘 일을 곱씹어 봤어요. 친구들의 시선, 그들의 대화, 그리고 서연의 미묘한 반응까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복내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참아야 할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도현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엄마 친구들이 왔다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복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도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혹시 뭔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좀 피곤하네. 복내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친구들의 험담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복내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구례에 있는 집을 떠올렸어요.
비록 낡고 불편했지만 거기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유나를 깨워 아침을 먹였죠. 도현은 회사에 나가고 서연은 필라테스 수업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열 좀 있는 것 같아.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돌아온 유나가 축 늘어져서 말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확실히 열이 나고 있었어요. 어머 유나야. 할머니가 해열제 찾아볼게. 복내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해열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서연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연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갈 때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죠. 복내 할머니는 집 전화로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핸드폰 번호 아니? 할머니가 전화해 볼게. 잘 모르겠어요. 유나는 열 때문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서연의 핸드폰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응급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싶었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켜는 순간 복내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미수신 전화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미친 구례촌년. 복내 할머니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저장된 그 잔인한 별명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실수일까봐, 혹시 오해일까봐. 연락처를 들어가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전화번호 옆에 적힌 메모였어요. 집에 있는 미친 시골년. 빨리 나갔으면 좋겠음. 역겨운 된장 냄새까지 진동. 복내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연의 정중한 말투, 겉으로는 감사하다는 인사,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 유나야. 할머니가 약국 가서 해열제 사올게. 복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약국에 가는 길에 복내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친년 구례촌년이라니. 자신이 평생 살아온 구례를 그렇게 비하하고 자신을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할머니, 아이 감기약이요? 네, 7살 아이 해열제 주세요. 약사와 대화하면서도 복내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친구들과 통화할 때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유나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유나 어때요? 아픈가 봐요? 응, 열이 있어서 약 먹였어. 복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걱정하는 표정을 보며 이제는 그 연기력에 감탄할 뿐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집에 두고 갔는데. 응, 테이블 위에 있더라. 복내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서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봤다는 걸 알아차릴까 봐요. 다행히 서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비밀이 들켰다는 생각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도현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유나 괜찮아요? 약 먹고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많이 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도현의 다정한 말에도 복내 할머니는 더 이상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혹시 아내와 같은 마음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복내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서연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선 된장 냄새 그렇게 진하게 나는 음식 잘 안 먹어요.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는데요. 시골 어머님들은 역시 달라. 모든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중한 존댓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복내 할머니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분노가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친년이라고. 좋아. 이제 정말 미친년이 되어보자. 복내 할머니는 그날 밤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한 시골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복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관찰자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아침, 복내 할머니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던 패턴을 깨고 7시에 일어난 거예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이제 그 연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아침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서연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복내 할머니는 그 말 뒤에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엌에서 된장 냄새 나는 음식 만들지 마세요라는 뜻이겠죠. 복내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서연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빵을 토스터에 넣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나야, 이리 와서 할머니랑 같이 앉자. 할머니, 저는 토스트 먹을래요. 엄마가 잼 발라줬어요. 7살 손녀마저도 이제는 할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보다 차가운 토스트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 서연이 외출한 후 복내 할머니는 본격적인 탐정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속마음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거실 책장 사이에 숨어서 서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응, 맞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부엌에서 쿵쾅거리면서 뭔 음식을 만드는지 냄새가 진동해서 잠을 못 자겠어. 복내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이 그들에게는 그저 소음이고 냄새였던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 건지 모르겠어. 도현이는 뭐라고 안 하고.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해? 친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건 아는데 진짜 스트레스야. 집값도 오르고 있으니까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자연스럽게 나가시지 않을까? 복내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집을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 집 누구 명이야? 시아버님 명의였는데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어. 그게 좀 골치 아픈 거야. 어머, 그럼 시어머니가 집 주인이네? 맞아.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복내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연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언니, 나 지금 화나서 말이 안 나와. 복내 할머니는 구례에 있는 여동생 개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개남아,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었나? 복내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개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핸드폰에서 본 충격적인 별명부터 방금 전들은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언니, 그게 다 사실이야? 응,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 언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사람들이 우습게 봐. 개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평생 고생해서 그 아들 키워서 서울 대학까지 보냈는데 며느리가 감히 언니를 그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이제 정신 차려. 그 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내 이름이야. 그럼 됐어. 언니가 집 주인이잖아. 왜 남의 눈치를 봐? 개남의 말에 복내 할머니는 뭔가 새로운 힘이 솟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복내 할머니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도현이 회사 일로 피곤해하는 모습, 서연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유나가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 어머니 음식 맛있어요. 도현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이제 그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인사인지 구분할 수 있었어요. 유나야, 할머니가 해준 밥 맛있지? 그냥 그래요. 7살 아이의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손녀마저도 이미 엄마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복내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복내, 넌 정말 바보였구나.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미친년이라고? 좋아. 이제 정말 미친년이 되어줄게. 복내 할머니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획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무시한 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복내 할머니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늦은 9시에 일어났어요.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복내 할머니는 이제 그 가식적인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응, 조금 그래. 오늘은 혼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어디 가실 건데요? 같이 가실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복내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복내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타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구청이었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던 복내 할머니에게 서울 지하철은 마치 미로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아,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1층이에요. 복내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집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소유자 이복내.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이파크 45평. 취득일 2023년 4월 15일.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자신 앞으로 넘어온 게 확실했습니다. 시가 8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온전히 자신 명의였던 거예요. 이제 은행에 가봐야겠구나. 복내 할머니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보여주세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계좌가 3개 있으시네요. 예금 잔액이.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복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농사 지으며 모은 돈과 보험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거든요. 혹시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 왔어요. 복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집과 예금을 합치면 거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큰 재산가였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복내 할머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커피를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보통으로요.
복내 할머니는 쓴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집 주인이고 상당한 재산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구례에서는 내가 이복내 할머니였는데 여기서는 미친년 구례촌년이라니. 복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대접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점심 드실 시간인데. 밖에서 먹고 갈게.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병원 가셨나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이제 그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볼 일 있어서 나왔어. 전화를 끊고 복내 할머니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 복내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소 알아보기. 2. 이사업체 알아보기. 3. 구례집 수리 계획. 4. 가족들에게 발표할 날짜 정하기.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복내 할머니는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응, 그냥 이것저것 볼 일 있어서. 복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복내 할머니가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는 구례에 있는 개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남아, 나 오늘 집 등기부등본 떼어봤어. 언니 정말 어떻게 돼 있던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것도 8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머, 언니가 그런 부자였어? 나도 몰랐어. 은행에도 가봤는데 돈도 꽤 있더라. 복내 할머니는 오늘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개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럼 계획이 뭐야? 우선 이 집 정리하고 구례로 내려갈 거야. 더 이상 여기서 미친년 소리 들으며 살 순 없어. 잘했어, 언니. 구례 집은 내가 미리 정리해 둘게. 개남의 지지를 받으니 복내 할머니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복내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담을 마쳤고 구례의 옛집 수리도 개남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였거든요. 와, 오늘 음식이 엄청 많네요. 도현이 식탁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정말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서연도 의아해했습니다. 평소보다 복내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거든요. 응,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복내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다들 앉았지? 밥 먹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복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유나야, 잠깐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할머니가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 왜요? 저도 들을래요. 유나야, 할머니 말 들어. 방에 가 있어. 도현이 유나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유나가 방으로 들어간 후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핸드폰에 내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어머님, 그게 미친 구레 촌년이라고 저장해놨더라. 복내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1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현이 깜짝 놀라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그게 정말이야? 도현아, 나는 정말이냐고.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도현아, 너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걸 진짜 몰랐던 거야? 복내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지만 복내 할머니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과? 1년 동안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와서 사과?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너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했지? 복내 할머니는 지난주에 엿들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자연스럽게 나가겠다고 했지?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그건 매일 새벽부터 쿵쾅거린다고, 냄새 진동한다고,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지? 복내 할머니는 서연이 한 말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을 정말 했어? 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나는 답해. 정말 그런 말 했어? 그때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서연의 인정에 도현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도현이 복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사과는 됐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거든. 복내 할머니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 팔았어. 네. 도현과 서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팔았어. 복내 할머니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사 나가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온대. 어머니, 정말이에요? 농담이시죠? 도현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농담으로 보여. 계약금도 이미 받았어. 복내 할머니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5천만 원의 계약금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 나는 구례로 내려갈 거야.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연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복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믿을 수 없어. 1년 동안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믿어? 복내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짐 정리해. 화요일까지 다 나가야 하거든. 어머니. 도현이 부르짖었지만 복내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도현과 서연의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평온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터뜨렸다는 후련함이 있었거든요. 복내 할머니가 구례로 내려온 건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후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도현과 서연이 번갈아가며 사과하고 매달렸지만 복내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왔구나. 구례역에서 개남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여동생의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개남아, 고마워. 집은 어떻게 됐어?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다 고쳤어. 정말 깔끔하게 나왔어.
개남의 안내를 받아 옛집에 도착한 복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시골집이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우리 집이야? 마당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피어 있고 집 앞에는 작은 텃밭까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벽도 새로 발라서 깨끗했고 지붕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어요. 언니 들어가 봐. 안도 완전히 바뀌었어.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온돌방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부엌도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편리하고 깔끔했습니다. 개남아 정말 고생 많았겠다. 뭘 언니가 서울에서 고생한 게 어디야. 이제 여기서 편히 살아. 그날 밤 1년 만에 고향 마을에서 잠을 잔 복내 할머니는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밤 뒤척였는데 여기서는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내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향했는데 아무도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겠구나. 복내 할머니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먹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에 고추장을 넣고 마늘도 듬뿍 넣어서 말이죠. 서울에서는 냄새 난다고 눈치를 봤던 음식들을 마음껏 해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복내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 이복내입니다. 기억하시죠? 어머, 복내 씨. 서울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며칠 전에 왔어요. 이제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해요. 그래요? 잘했어요. 마을에 활력이 좀 생기겠네. 이장님은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는 상황에서 복내 할머니 같은 분이 돌아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이장님, 혹시 빈 가게 자리 같은 거 있나요?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 해서요. 어머, 복내 씨가 식당을?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입구에 빈 가게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복내 할머니는 마을 입구에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20년간 비어있던 가게였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복내네 손맛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이 전부였죠. 하지만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복내 씨,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첫 손님이었던 마을 이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드세요. 복내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맛있다고 해주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 지나가는 여행객들, 그리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며요? 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여드려요. 와, 진짜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서울에서는 냄새 난다고 싫어했던 된장이 여기서는 구수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받는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2달 후에는 구례 관광 명소로까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구례 맛집으로 올라오고 젊은 사람들도 사진 찍으러 오더군요. 할머니,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복내 할머니는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촌스럽다고 놀림받았던 자신이 여기서는 정겨운 시골 할머니로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구례 문화센터에서 찾아왔습니다. 복내 씨, 혹시 요리 강습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요? 네,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젊은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렇게 해서 복내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 강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며느리에게는 냄새 나는 촌스러운 음식이라고 무시당했던 요리들이 여기서는 전통의 맛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선생님, 된장 담그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정성이지.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그면 맛있어져. 복내 할머니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저녁이 되면 개남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좋아. 서울 일은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곳에서 미친년 소리 들으며 살았나 싶어. 복내 할머니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구례에서의 삶이 훨씬 행복했거든요. 복내 할머니가 구례로 내려온 지 벌써 6달이 흘렀습니다. 복내네 손맛 식당은 이제 구례의 명물이 되었고 복내 할머니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도현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도현아? 복내 할머니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찾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도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반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여러 곳을 다녔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개남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시더니 나중에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복내 할머니는 개남이 도현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앉아. 뭐 먹을래? 어머니, 저는 음식보다 배고프지? 된장찌개 끓여줄게. 복내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냄새 난다고 싫어했던 그 음식을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현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복내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야. 다른 손님들 보고 있어. 실제로 식당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도현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완성되자 복내 할머니는 도현 앞에 상을 차려줬습니다. 먹어봐. 도현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왜 울어? 맛없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동안 이런 맛을 못 먹었어요. 도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해주는 간편한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이었거든요. 어머니, 서울로 돌아가셔야 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유나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매일 울어요. 유나가? 처음으로 복내 할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손녀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었거든요. 네,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해요. 학교에서도 할머니 얘기만 해요. 도현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복내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밥이 그리워요. 엄마 밥은 맛이 없어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유나가. 편지를 읽는 복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유나도 이제 서울 아이가 다 됐을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없으니까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요. 도현의 말에 복내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 어머니, 서연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반성? 들켰으니까 반성하는 거지. 복내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도현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어머니, 서연이가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걸 정말 몰랐어? 1년 동안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어?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에는 양심에 걸렸거든요. 솔직히 말해. 알고 있었지? 어머니, 대답해. 복내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복내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도현아, 나는 이제 구례 복내야. 서울의 장신의 어머니는 끝났어. 어머니, 제발. 유나가 나한테 할머니라고 다시 부를 수 있을 때까지는 오지 마라. 복내 할머니의 말에 도현은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가 진짜로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면 할머니를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는 기다릴게.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한테 전해라. 미친년이라고 부른 사람한테는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도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연락이라도. 필요 없어. 내가 연락할 일 있으면 내가 할게. 복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찾아왔지만 복내 할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입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안 돼. 나는 여기서 행복해. 어머니. 도현아,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하지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는 못 됐어. 복내 할머니의 말이 도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자가 어떻게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겠어? 어머니, 앞으로는 잘할게요. 늦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날 오후 도현은 결국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개남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는 안 해?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복내 할머니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나는 언니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날 밤 복내 할머니는 유나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손녀가 그립긴 했지만 자신의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유나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미친년이 아니라 구례 복내 할머니란다. 복내 할머니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유나가 진짜로 자신을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꺼내볼 생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구례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인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서는 나를 미친년이라 불렀지만 여기서는 나를 복내 여사님이라 불러줘. 복내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